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어떻게 읽을까요? 그냥 많이 읽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달까요? 사실 그들은 책을 부와 지혜를 쌓는 일종의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제가 최근에 하버드는 왜 독해력에 주목하는가라는 책을 정말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거기서 발견한 비밀들을 오늘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의 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축적입니다, 축적. 지식이 마치 복리 이자처럼 불어난다는 거. 바로 이 개념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이에요. 어떻게 평범한 독서가 비범한 성공으로 이어지는지 그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독서 초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총 4단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그들의 루틴, 그러니까 기초부터 보고요. 그 다음엔 책을 읽는 특별한 방법,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질적인 결과로 연결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합쳐서 어떻게 궁극의 무기를 만드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초입니다. 도대체 억만장자들의 독서 루틴은 뭐가 다를까요? 일단 시작부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4,000권.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사업 구상하면서 3년 동안 읽은 책이래요. 이게 그냥 취미로 읽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정말 치열한 전략적 몰입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의 속성으로 유명한 김승호 회장님은요, 지금도 매년 200권 가까이 읽으신대요. 결국 성공의 비결은 뭐다? 바로 이 꾸준함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이게 그냥 매일 책 읽어야지 하는 막연한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하나의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보세요. 하루 중 에너지가 제일 뿜뿜하는 새벽에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딱 정해진 분야의 책을 읽는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집중력과 효율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전략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양으로 압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질이죠. 그냥 많이 읽는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의 수동적 독서는 그냥 저자가 주는 답을 받아먹는 거예요. 정보를 소비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능동적 독서는 뭐냐? 저자랑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맞나? 질문도 던지고 따져보기도 하고요. 책을 끝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읽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하버드의 그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한 말이에요. 책은 그냥 텍스트 덩어리가 아니라 저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대화하자는 초대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는 강의가 아니라 같이 머리 맞대고 답을 찾아가는 워크숍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럼 이 능동적 독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4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여러 권의 책에 푹 빠져 보는 거예요. 바로 몰입이죠. 둘째,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밑줄 긋고 여백에 내 생각도 막 적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셋째, 그렇게 쌓인 메모랑 하이라이트를 다시 보면서 핵심을 꿰뚫는 종합의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그냥 머릿속에 두는 게 아니라 뭐 산책을 하든 하면서 곱씹어 보는 거죠. 아이디어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내재화 단계입니다. 좋아요. 이제 책을 아주 능동적으로 제대로 읽었어요. 그럼 이제 뭐죠? 이걸 그냥 좋은 책 읽었다 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이 지식을 어떻게 돈으로, 내 커리어 성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법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30대 70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30%는 책을 읽는 것처럼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풋에 쓰고 나머지 70%는요. 그걸 직접 써먹어보고 다시 떠올려보는 아웃풋에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내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칙은 아주 간단해요. 아웃풋이 없으면 그건 책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눈으로 글자만 훑은 거죠. 독서의 완성은 아웃풋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11.3 매직 법칙. 기억하기 쉽죠? 책 한 권을 일주일 안에
세 가지 아웃풋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글로 써보고, 다른 사람한테 말해보고, 그리고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죠. 이렇게 해야 지식이 그냥 머리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착 붙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주식을 사고 싶으면 그 이유를 글로 써봐라. 못 쓰겠으면 사지 마라.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글을 쓴다는 건 그냥 기록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있던 막연하고 흐릿한 생각을 내 손으로,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생각이 엄청나게 명확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과정, 즉 꾸준한 루틴, 능동적인 읽기, 그리고 아웃풋까지. 이게 다 합쳐지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바로 궁극의 무기, 독서 두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책을 잘 읽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독해력이라고 하면 그냥 글 읽고 뜻 파악하는 능력 정도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독해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비판적으로 뜯어보고 그 숨은 맥락까지 파악해서 눈앞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두뇌의 핵심 운영체제, OS 같은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지식을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책을 쭉 읽는 건 완성된 레고 작품을 구경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능동적 독서는 뭐냐면 그 멋진 작품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어떤 블럭으로 만들어졌는지 파악하는 거죠. 그렇게 내 손에 들어온 블록들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전혀 새로운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능력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잘 다져진 독해력이 뭘 만드냐? 바로 비판적 사고를 만듭니다. 남의 말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따져보는 힘이죠. 그리고 이 비판적 사고가 있으면 뭐가 생길까요? 바로 일머리라는 게 생깁니다. 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해내는 능력, 그게 바로 일머리잖아요. 결국 독서가 일머리로까지 이어지는 이 선순환, 이게 진짜 대박인 거죠. 제가 처음에 하버드는 왜 독해력에 주목하는가라는 책을 언급했잖아요. 바로 이게 그 이유입니다. 하버드에서 왜 그렇게 학생들한테 텍스트를 요약하고 분석하라고 시킬까요? 지식을 암기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비판적 분석 근육을 키워주려는 거죠. 솔직히 요즘 시대에 정보 찾는 건 AI가 훨씬 잘하잖아요. 하지만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를 가려내고 그걸 엮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힘. 이거야말로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가장 성공한 사람들에게 책은 그냥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화의 상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에 집어들 책은 단순한 읽을 거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위대한 지성인 셈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하나만 남았네요. 여러분의 다음 대화 상대는 과연 누가 될까요?